이 제목만 봐도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나름 안정된 직장이라 여겨지던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내리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월세와 생활비 걱정에 시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의 삶,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올 일인데 막상 겪어보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가 공무원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자괴감마저 든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해요. 오늘은 그런 현실적이고도 씁쓸한 노후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아울러 은퇴 후 자금 계획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미 은퇴를 했더라도 지금부터 어떤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지 구어체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비슷한 사례 몇 가지를 나눠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 갑자기 몰려온 생활비 압박 60대 부부의 이야기. 먼저 소개해드릴 부부는 실제로 퇴직하고 손에 쥔 돈이 8천만 원 남짓이었어요. 이분들은 지방 소도시에서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일하셨는데 생활비는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았고 자녀 교육에 돈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또 퇴직 직전엔 차도 바꿔야 하고 집에 보일러며 외벽수리며 돈 들어갈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 퇴직금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든 거죠. 정년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적게 잡아도 한 달에 200만 원가량은 써야 합니다.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 고정 지출에 먹을거리 값, 병원비, 경조사비까지 더하니 줄줄이 돈이 새어나가죠. 당시 이분들은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여유롭게 살겠지 라고 막연히 믿었는데 실제로 보니 그 연금만으로는 택도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최근엔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저녁에 가볍게 외식만 해도 2만 3만 원이 훌쩍 넘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 보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은퇴 전에는 몰랐던 부분이지만 막상 통장에 수입이 확 줄어드니 언제 어떤 지출이 훅 튀어나올지 몰라서 불안감이 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부께서는 결국 생활비를 아끼려고 살던 집을 정리하고 조금 더 외곽으로 이사를 갔어요. 덕분에 월세는 조금 줄였지만 지내다 보니 교통비라든가 자잘하게 드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다 보니 크게 나아진 건 없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무원이면 그래도 국가에서 연금 챙겨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맞습니다. 연금이 있긴 하지만 그 금액이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것처럼 매달 수백만 원씩 나오지는 않아요. 또 그 연금 자체가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도 크고요. 요즘 노후 준비가 중요한 건 이처럼 은퇴 후의 긴 시간과 꾸준히 오르는 생활비 때문에 생기는 현실적인 압박감 때문입니다. 2. 내 집이 있지만 유지비가 더 큰 부담이 된 사례. 다음 사례는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이분은 50대 초반에 조기 퇴직을 하면서 약간의 퇴직금과 함께 다행히 마련해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집이라도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집이 있다고 해서 노후가 편안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달에 나가는 관리비가 점점 비싸지 않나요? 여름철 에어컨이나 겨울철 난방비 폭탄 이야기도 자주 들리고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이나 아파트 장기 수선충 당근 문제도 있고요. 그뿐 아니라 세금 부담도 은근히 큽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이 오른 곳이라면 보유세도 무시 못해요. 이분은 55세에 퇴직했는데 그 후에 생활비를 아끼려고 부부가 노력하긴 했대요. 월 3,040만 원이던 관리비를 줄이려고 아예 전기가스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다니고 심지어 연말에 난방도 많이 안 틀고 견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절약을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 거죠. 아파트라는 자산이 있다고 해도 당장 목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되려 유동자금이 필요할 때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금리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선택한 건 아파트를 처분하고 조금 작은 빌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예상보다 매도가가 낮았고 빌라 구입 후 남은 돈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집이라는 자산이 있다 해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은 잠시였고
정작 노후 삶이 안정적이지는 않았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나는 집이 있으니 괜찮아.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시겠죠? 은퇴 후에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매달 계속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면 결국 내 자산을 깎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3.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무너진 노후 계획. 마지막으로는 건강 문제로 힘든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람들은 예전보다 건강 의식이 높아져서 퇴직 후에도 활기차게 운동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겠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례에 등장하는 60대 후반 부부는 그래도 퇴직금과 예금 등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월세를 안 내도 되는 작은 주택을 마련했어요. 게다가 일부 종잣돈을 투자해 매달 이자, 수익을 조금씩 받고 있었죠. 처음엔 한 달 생활비 15만 2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라고 계산했어요. 그런데 1년도 채 안 되어 남편분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와 재활치료비가 엄청나게 드는 건 다들 아시죠? 그때부터는 모든 재정 계획이 완전히 흔들린 거예요. 갑자기 몇백만 원씩 병원비로 나가고 재활치료는 장기전이니까 1년에 몇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원래는 부부가 노년에도 조금씩 알바나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보탬을 삼으려고 했는데 남편분이 아프시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진 거죠. 부인의 간병 부담도 커지고 집안일에 병원 동행에 정신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더 큰 문제는 건강이 나빠지면 일상의 기쁨도 크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도 즐겁게 살면 되지 않겠냐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몸이 아프면 병원과 약국에 쓰는 비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고 이러면 노후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결국 이분들은 재활치료비 마련을 위해 가지고 있던 자산을 조금씩 처분해야 했고 은행 대출까지 고민하게 되면서 훨씬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은퇴 후 자금 계획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를 보고 나면 은퇴 준비 좀 더 철저히 할 걸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모두 언젠가 은퇴를 맞이하잖아요. 그 시점이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은퇴 후 삶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미리 준비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생활비 예측 퇴직 후에는 매달 얼마 정도가 고정 지출로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해요. 주거비, 식비, 교통비, 보험료, 통신비 등 막연하게 연금만 있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 대비 질병, 가족 문제, 자녀, 결혼, 부모 부양, 물가 상승 등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마련해 놓거나 안정적인 보험을 가입해 두면 좀 더 마음이 편합니다. 유동성 확보 집이나 부동산 등 고정 자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막상 급전이 필요할 때 빨리 현금화하기 어렵다면 곤란해지죠. 일정 부분은 현금 혹은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금융상품에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소득 파이프라인 꼭 대단한 건 아니어도 은퇴 후에도 작게나마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정년퇴직 후에 재취업을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고 소규모 창업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부수입을 만들 수도 있죠. 은퇴 생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이미 늦었어. 어차피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지금 시작이 늦었다고 해서 더 늦출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주거 형태를 재정비하고 건강검진도 더 자주 받으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소통이 중요해요. 서로 돈 문제는 꺼내기 꺼려 하다가 정작 큰일이 닥치면 나는 몰랐는데 왜 이런 상황이야?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은퇴하고 부부가 24시간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생각보다 사소한 문제들이 큰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생활비 예산을 함께 짜고 취미나 봉사활동, 소소한 아르바이트 등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같이 논의하는 게 좋아요.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드린 퇴직 후
남은 돈 8천 전직 공무원 부부의 충격적인 생활고란 제목은 어찌 보면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무원은 물론 교직원이나 대기업 직장인이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퇴직 후 얼마 남지 않은 자금으로 어떻게든 살려고 애쓰다 보면 자유로운 노후는커녕 다음 달 월세 병원비 걱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 뭐하고 체념하기엔 인생이 너무 길고 또 소중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당신 노후 준비의 가장 빠른 시점일 수도 있어요. 아직 몇 년 남았다면 그 사이에 작은 저축이라도 더하고 투자나 연금 상품을 알아보며 주택 문제도 미리미리 고민해 보세요. 혹시 이미 은퇴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도움정부 지원제도, 무료 재무상담, 건강보험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노후는 우리가 공포심만 갖고 살기엔 인생의 너무 큰 부분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내 통장 잔고가 바닥을 치고 있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몇 번의 작은 실천과 대비로 큰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마음 편한 노후와 불안한 은퇴 생활을 가르는 갈림길이 되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이 글의 핵심 포인트들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지금보다 더 소중한 시점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루하루가 작은 기회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결국 편안한 노후로 가는 길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쉬자. 인생 절반 넘게 일했으면 됐지. 저 역시 그랬습니다. 1968년생, 올해로 57세. 퇴직까지 이제 고작 2년 남았습니다. 한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했고 대리부터 시작해 지금은 부장직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성공적인 직장인 같지요. 그런데요, 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가한 시간이 생기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내 통장 잔고를 보면 이게 다인가 싶어져요.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퇴직 후 내 삶을 나는 한 번도 진지하게 설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깨달음이요. 퇴직이라는 게 인생의 마침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음표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동료들이라도 저처럼 후회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은퇴를 후회하게 만든 3가지 착각. 1. 연금만 있으면 되겠지. 58세 김 과장의 현실. 김 과장은 저보다 1년 빠른 58년생입니다. 공무원 생활 30년을 하고 퇴직했어요. 연금 나옵니다. 매달 약 200만 원. 생활비 정도는 되겠지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고정 지출만 해도 250만 원이 넘는답니다. 노모 병원비, 자녀 결혼 축의금, 관리비, 보험료. 은퇴하고 나면 돈을 쓸 일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긴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요즘엔 다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퇴직 전에 월세 받는 상가 하나라도 마련했어야 했어.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연금은 기초일 뿐이지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2. 은퇴 후 여행하며 살 거야. 60세 이 차장의 무너진 꿈. 이 차장은 워낙 낙천적인 성격이었어요. 나는 은퇴하면 부인하고 유럽 여행 다닐 거야. 그동안 못 누린 삶을 한꺼번에 보상받겠어. 퇴직하자마자 부부가 한 개월짜리 유럽 자유여행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한 달 만에 카드값이 1200만 원이 넘은 거예요. 귀국 후 둘이 말도 안 섞고 결국 갚아야 할 대출에 짓눌려 여행은커녕 주말 외출도 못 나간다네요. 그가 했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자유는 돈이 아니라 계획과 절제가 만든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 로망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현실이 됩니다. 3. 난 건강하니까 일은 계속 할 수 있어. 59세 최 부장의 경고. 최 부장은 저보다 1살 많은 선배입니다. 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평생 일할 거야 하곤 했어요. 퇴직 후에도 컨설팅 일로 꾸준히 수입을 낼 수 있다며 안심했지요. 그런데 작년 겨울 디스크가 갑자기 악화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3개월 이상 일도 못하고
통증 때문에 앉아있기도 힘들었다네요. 문제는 이때 의외의 지출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비급여 치료비, 간병인 비용, 재활 등으로 1,500만 원이 훅 나갔다고 합니다. 건강은 유효기간이 있는 자산이더라. 그걸 과신한 내가 미련했지. 퇴직 후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건 시간도 돈도 아닌 건강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3가지 준비. 1. 생활비 시뮬레이션부터 하세요. 퇴직 전 현재 지출 항목을 쭉 정리해 보세요. 거기서 퇴직 후에도 그대로 남을 지출이 무엇인지 체크합니다. 보험료, 건강보험, 관리비, 식비, 통신비, 경조사비.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줄어들 거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늘어나는 항목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퇴직 후 월 20만 250만 원의 기본 지출을 상정합니다. 이 정도는 꾸준히 확보할 수 있어야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2. 수익 자산은 필수입니다. 퇴직 후에도 소득원이 있어야 합니다. 연금 외에도 월세, 배당금,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하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1억짜리 오피스텔 하나로 월 4,050만 원씩 임대 수익을 내는 분도 있고 주식 배당으로 월 30만 원씩 들어오게 만든 50대 부부도 있죠. 핵심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수입을 만들어줄 자산이 있는가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끊긴 순간부터 적자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 건강은 지금부터 지켜야 할 노후 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실손보험도 중요하지만 몸 자체가 자산입니다. 운동, 정기검진, 체중관리, 스트레스 조절. 이런 걸 사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퇴직 후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몸 상태예요. 건강하면 덜 쓰고 덜 아프면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마무리 그때 알았더라면을 막기 위해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퇴직이 코앞인데 이제 와서야 후회합니다 라는 말을 내가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퇴직은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돈이나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유리한 전쟁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은퇴,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 보시죠. 퇴직이 코앞인데 이제 와서야 후회합니다. 퇴직 2년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1. 서론 퇴직은 끝이 아닌 전환점입니다.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 특히 50대 후반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제 좀 쉬고 싶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을 경험한 다수의 선배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퇴직은 단순한 업무의 종료가 아닙니다. 이는 소득 단절, 신분 변화, 일상 리듬의 해체라는 3가지 거대한 변화가 동시에 찾아오는 생애 전환기입니다. 특히 지금의 5060대는 이전 세대보다 수명이 길고 자녀 부양 기간이 늘어났으며 고정비 지출은 줄어들지 않는 구조에 놓여 있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그렇다면 퇴직을 13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점검이 필요할까요? 2. 퇴직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핵심 항목. 1. 퇴직 후 생활비 구조 파악. 대부분의 직장인은 은퇴 후 지출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정비 지출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고정비 항목 평균 지출. 건강보험료 1,525만원. 관리비 공과금 2,030만원. 식비 5,070만원. 통신비 10만원 내외. 차량 유지비 10만원 내외. 보험료 2,030만원. 경조사 지원비 1,030만원. 전문가 조언. 퇴직 전 6개월 이상 실제 지출을 기록하고 은퇴 후 생존 비용 고정생활비를 월 20만 250만원 이상으로 잡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 대체 자산 존재 여부 점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절벽입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수령액이 월 62만원 내외이며 개인연금이 있다 하더라도 월 100만원 이상 안정적으로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퇴직 전 아래와 같은 비노동 소득원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임대수익 소형 부동산 투자, 통한,
월세 확보 예 오피스텔, 원룸. 금융자산, 배당주 투자나 ETF 활용으로 월 배당 수익 설계. 사업 취미 기반 수익화 유튜브, 블로그, 강의 등 지식 기반 소득 창출. 전문가 조언. 은퇴 시점 자산 3억 원 보유보다 중요한 건 그 자산에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을 꾸준히 뽑아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수익화 가능한 자산 구조 설계가 은퇴 전략의 핵심입니다. 3. 건강 리스크 및 의료비 대비. 한국의 고령층 의료비는 전체 지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퇴직 후 의료비 부담은 실질 생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비갱신형 종료, 만성질환 관리비, 비급여, 항목 등이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항목 예상 지출. 연평균 의료비 65세 이상 약 20만 300만 원. 대형 질병 치료실 3,000만 원 이상. 장기 간병 비용 월 15만 200만 원. 전문가 조언. 퇴직 전 종합건강검진 필수, 질병 이력 확인 후 실손보험 재점검. 비갱신형 의료보험 전환, 필요시 치매간병 특화보험 검토. 노년기엔 건강 자체가 가장 비용 효율적인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사례로 보는 실패와 교훈. 사례연금만 믿었어요. 58세 공무원 김씨. 김씨는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월 200만 원으로 충분할 줄 알았지만 실제 지출이 270만 원을 초과하며 매달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마트 배송 일을 하며 보충 중. 교훈연금은 기초, 반드시 보조소득원이 필요. 사례 여행하며 살고 싶었죠. 60세 직장인 이씨. 은퇴 후 한 달 유럽 여행을 떠났으나 카드값 1200만 원 폭탄. 귀국 후 부부 사이 냉각. 여행은 현실을 모른 계획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의 로망은 재무 설계 없이는 독이 될 수 있다. 사례 난 건강하니까 계속 일할 줄 알았죠. 59세 최 부장. 건강 자신했던 최 부장. 허리 디스크로 갑작스런 수술. 재활비와 간병비 포함 총 1,500만 원 지출, 컨설팅 일도 중단. 교훈 건강은 절대 과신하지 말 것. 건강 보전이 수익화보다 우선. 4. 결론 퇴직 전 3년이 골든타임입니다. 퇴직 전 13년은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치면 은퇴 후 30년을 불안, 후회, 절약,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아래 3가지를 실행하세요. 지출 구조 파악,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수치화. 비노동 소득 구조 확보, 월 100만 원 이상 수익원 구축. 건강 및 의료비 계획 수립, 보험 점검, 생활습관 교정. 전문가 마무리 조언. 퇴직이 끝이 아닌 제2의 인생을 여는 분이라면 그 문을 열기 위한 열쇠는 사전 준비입니다. 당신의 은퇴가 후회의 시작이 아닌 여유와 존엄을 지키는 출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기업 과장까지 달았으면 퇴직금 1억이면 어디 가서 굶어 죽겠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직장 생활 몇십 년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정도 자산도 모았다 싶었는데 막상 퇴직 후를 맞닥뜨리니 생각보다 빠르게 통장이 가벼워지는 경험. 그것도 일반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위 잘 나간다고 알려진 대기업 과장까지 지냈던 사람이 겪는다면 남 얘기 같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기업에 오래 다니면 과장급이나 차장급쯤 되면 퇴직금이 꽤 될 테고 그 돈으로 34년은 마음 편히 쉬거나 다른 일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퇴직 후에는 허투루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상 못했던 의료비, 부모님 용돈, 자녀 학자금, 심지어 주택 유지 보수 비용까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정말 내 돈이 맞나? 쉽게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그나마 현금이 머무는 시간은 잠시고요. 오늘은 대기업 과장, 퇴직금 1억으로 3년 버티고 지금은 고시원 신세라는 한 문장에 담긴 뼈아픈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막상 현실로 탁 치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은퇴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솔직하고 현실감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저랑 대화하듯 편하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소개해드릴 3가지 사례를 통해 아,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혹은 미리 대비하면 저런 상황을 피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론 은퇴 이후의 현실과 3가지 사례. 준비는 했는데 뭔가 부족했던 김 과장 이야기. 김 과장은 대기업 연구직으로 28년을 일했습니다. 들어가긴 어려워도 한번 발 붙이면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연차 올라가면 삶이 편안하겠지라는 기대가 있는 직종이죠. 김 과장은 그 기대를 충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명절에 부모님 용돈도 챙기고 자녀 교육비도 크게 부족함 없이 써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정년 2년 앞두고 희망퇴직 패키지를 받으면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정산받았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퇴직금 1억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면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장담했습니다. 한 3년은 쉬면서 재충전하자. 천천히 새로운 일을 찾자. 이런 마인드였죠. 그런데 첫 해부터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매월 나가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보험료가 또 있어요. 게다가 가족 중 누군가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이 생기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그런 지출이 있어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월말이면 월급 들어오니까 또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퇴직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그게 끝입니다. 추가 유입이 없으니까요. 첫 해에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빠져나가고 둘째 해부터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조금만 더 아껴 써야지. 하지만 이미 생활 패턴이 한번 굳어졌다면 잘 안 바뀌어요. 결국 3년이 훌쩍 지나면서 그 많던 1억이 거의 바닥나 버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재취업도 쉽지 않으니 부득이하게 월세 30만 원짜리 방을 찾다 보니 고시원이나 다세대주택 지하방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김 과장의 문제가 뭘까요? 은퇴 후 일자리를 명확히 구해놓지도 않았고 자녀 지원이나 부모님 병원비, 각종 건강보험료 상승 같은 예상 밖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빨리 사업해야지 무리한 투자로 날린 최 부장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 부장은 대기업 영업직으로 25년을 일했습니다. 활동적이고 사교성이 좋아 성과도 괜찮았죠. 그래서 늘 꿈꿨던 게 나중에 내 가게, 내 사업 한번 해보자였습니다. 은퇴하면 목돈을 손에 쥐게 되니 그때가 딱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생각했던 가게나 사업 아이템은 실전 경험이 전혀 없던 분야라는 겁니다. 지인 말만 믿고 유행한다는 말만 듣고 창업을 했는데 초기에 매장 인테리어와 권리금, 기기 구매비, 홍보비 등으로 퇴직금 거의 절반을 썼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문 열고 장사를 시작해보니 생각처럼 손님이 몰리지 않았습니다. 시간 지나면 입소문 나겠지 하고 버티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 금세 다른 가게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최 부장이 운영하는 가게는 그 경쟁에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월급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꺼내 쓰다 보니 가게 운영비와 본인 생활비가 엉켜버려서 순식간에 자본금이 말라버린 거예요. 결국 1년 반 만에 사업을 접고 남은 돈도 거의 전부 잃었다고 합니다. 최 부장의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은퇴 후 자영업이나 창업을 무작정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경험이나 시장 조사를 했는가입니다. 단순히 내가 영업은 잘하니까 장사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친 거죠. 은퇴 뒤 못 놓는 부모 역할, 결국 자녀 학자금 부담에 허덕이는 이 차장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 차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차장은 비교적 회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녀를 늦게 둔 케이스라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 본인은 정년이 다가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늦둥이 부모님들, 귀하고 귀하다 보니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걸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못했어요. 대학 등록금, 유학준비, 심지어 자녀 유학 생활비까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지출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보통은 현역으로 직장에 다닐 때야 월급이 나오니 카드값 돌려막기도 가능하지만 퇴직금과 조금씩 모아둔 예금으로 메우기 시작하면 금세 바닥납니다. 나중에는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신용대출까지 건드리게 되고 이자, 부담이 쌓이다 보니 퇴직 후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직업을 찾거나 알바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돼요.
정작 본인의 노후 대비는 뒷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거처도 포기하고 고시원이나 작은 원룸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차장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부모 역할과 은퇴 후 삶의 균형입니다. 자녀에게 무조건 퍼주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은퇴 후 생활을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한국 사회에서 자녀 교육이 중요한 건 맞지만 본인 노후 자금을 먼저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무리 은퇴 준비의 핵심과 제안.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름의 계획은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현실의 파고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회사에 다닐 때는 안정적인 월급이라는 보호막이 있었기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 지출에 대한 불안감이 비교적 적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한정된 목돈으로 다양한 변수를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목표 금액 설정. 은퇴 이전에 최소한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써야 되는가를 미리 계산하고 필요한 은퇴 자금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나 은퇴하면 그냥 적당히 먹고 살면 되지. 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월세나 관리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그리고 가족 부양 비용까지 리스트업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 1억이란 숫자가 실제로 얼만큼 버틸 수 있는지 감이 확 오게 됩니다. 은퇴 후 소득원 설계. 일을 아예 안 하고 쉬는 것도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 놀고 먹으려면 적어도 몇 억이 더 있어야 한다 정도의 현실적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반은퇴 개념으로 퇴직 후 파트타임 일자리나 작은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없던 분야에 뛰어들기보단 자신이 현역 시절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아요. 가족 지원과 노후 준비의 밸런스.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이 늘어날 수 있음을 가정해 둬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하지 않은 상태라면 은퇴 시점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자녀의 학자금 대출 및 스스로의 용돈 관리를 어떻게 설계할지 미리 상의해 보세요. 부모님 부양도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쓸 돈이겠지 뭐하고 넘어가면 결국 내가 최소한의 노후 대비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내가 더 이상 돈을 못 벌면 그 부담이 또 가족들에게 전가될 수 있으니까요. 예비 비상금 마련. 은퇴 준비는 몇 년치 생활비만 준비하면 끝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비용을 댈 비상금이 따로 필요합니다.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를 예비 비상금으로 확보해 두라고 권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보다 더 넉넉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인 창업 마인드. 창업이나 자영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은퇴 자금 전부를 올인하는 건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내가 은퇴 자금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지 나머지는 절대 깨지 말아야 할 안전 자금으로 남겨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 아는 분야에서 시작하는 게 안전하겠죠.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 은퇴가 멀어 보이는데 굳이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은퇴는 정말 금방 온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고 중도 퇴직이나 희망퇴직도 많으니까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의 은퇴 후 모습을 가정하고 필요한 자금과 소득 구조를 설계하는 일에 귀찮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김 과장, 최 부장, 이 차장 같은 사례는 뉴스나 주변 사람 이야기로만 들었을 때는 에이, 난 아니겠지 하는 일들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아주 흔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은퇴 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수시로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퇴직금 1억으로 몇 년 버티다가 결국 고시원 신세 같은 안타까운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불안이 아니라 준비된 설렘으로 은퇴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마치 예고 없이 몰아치는 쓰나미처럼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한때 대기업이라는 안전망 속에서 열심히 달렸던 제 삶도 퇴직과 함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불안과 막막함, 저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 후 6년이 지난 제가 깨달은 진짜 현실과 살아남는 법을 진심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퇴직 후 인생이 바뀌었다. 당신이 지금 준비해야 할 3가지 현실적 조언.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한 지 6년 차에 접어든 60대 초반의 아빠입니다. 퇴직 당시에는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준비 부족이 너무도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60대 분들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경제적 준비. 은퇴 후에도 계속 돈이 필요합니다. 퇴직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퇴직 전에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것이 지출로만 이어집니다. 연금만 믿고 살겠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저는 퇴직 당시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나름대로 준비해 두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결혼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지병 하나 없던 제가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면서 큰 돈을 썼습니다. 결국 비상금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언. 퇴직 후에는 매달 적정한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비상금 통장을 반드시 마련하세요. 그리고 연금 외에도 작게나마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퇴직 후 시작한 블로그 수익은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사회적 관계. 은퇴 후 고립되지 마세요. 퇴직 후에는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많이 줄어듭니다.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맺었던 관계들이 한순간에 끊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렇게 혼자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막함이 느껴지더군요. 사례 2. 제 친구 중 한 분은 퇴직 후 인간관계 단절로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늘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취미나 친구와의 시간을 전혀 투자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우울감을 이기지 못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퇴직 후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낯설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지금은 주 2회 테니스 모임과 독서 모임을 통해 하루하루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조언. 퇴직 전부터 꾸준히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인간관계를 다지세요. 은퇴 후에는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신적 준비. 퇴직 후의 삶에도 목표가 필요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인생의 완성이나 마무리로 생각하며 무기력에 빠지곤 합니다. 저 역시 퇴직 후 1년 동안은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에 빠져 시간을 허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례 3. 제가 아는 분 중에는 퇴직 후 아예 술로 시간을 때우다 건강까지 망친 분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퇴직 후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찾았고 그 목표 덕분에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퇴직 후 블로그와 유튜브로 제 경험을 나누는 활동을 시작하며 삶에 다시 활력이 생겼습니다. 조언. 퇴직 후에도 꾸준히 몰입할 수 있는 목표를 찾으세요. 그것이 봉사활동이든 작은 창업이든 아니면 단순한 취미 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은퇴 후에도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경제적 준비, 인간관계, 정신적 목표 이 3가지를 미리 준비한다면
은퇴 후의 삶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쓰나미가 아닌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앞으로도 제 경험과 진심 어린 조언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쓰나미를 막는 현실적 해법 전문가의 조언.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죠? 하지만 은퇴는 준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그리고 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퇴직금은 은퇴 후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정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금방 사라지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주변에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례 1. 저의 지인은 퇴직금 전액을 주식 투자에 넣었다가 1년도 안 돼 반토막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큰 돈을 한꺼번에 벌겠다는 생각으로 리스크를 과소평가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반면 또 다른 친구는 퇴직금을 3가지로 나눠서 안전한 금융상품, 생활비, 그리고 소액의 투자에 배분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칼럼 포인트. 퇴직금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먼저 생활비를 5년 이상 커버할 금액을 현금이나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확보하세요. 이후 여유 자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2.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을 만들어라. 퇴직은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끊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퇴직 후 삶이 금세 흔들리게 됩니다. 사례 2. 퇴직 후 1년 동안 아무 수입 없이 퇴직금을 쓰며 지내던 제 후배는 결국 다시 일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50대 후반이다 보니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면 또 다른 지인은 퇴직 전부터 온라인 강의를 준비해 은퇴 후에도 매달 1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칼럼 포인트. 퇴직 후에는 작지만 꾸준한 수입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강의나 컨설팅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전부터 작은 수익이라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3. 인간관계는 돈보다 소중하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도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례 3. 한 분은 퇴직 후 가족과도 소원해지고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면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그는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지인은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쌓으며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칼럼 포인트. 은퇴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친구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쌓으라는 뜻입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심지어 취미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만들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적 안정감이 은퇴 후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4. 삶의 새로운 목표를 세워라.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목표의 부재입니다. 퇴직 전에는 매일 출근하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일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목표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무기력과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칼럼 포인트. 새로운 목표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 취미로 시작한 글쓰기,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등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나만의 이유로 하루를 채우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이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차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삶의 목표를 균형 있게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 칼럼을 통해 여러분의 은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